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1413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22년 9월 19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22년 8월 24일입니다. 오늘 명식은 이민년 기유월 을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은 을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 살펴볼 사주 명식 일간, 을목일간이 되겠고,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은 유월이 되겠습니다. 자, 유월에 을목이 태어나게 되면 어떻게 사주를 배합하는 것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일간이 제일 중요합니다. 오늘 일간, 을이라고 하는 천간이 되는데, 을이라고 하는 천간, 간목 다음으로 들어오는 천간으로서 두 번째 천간이 됩니다. 간목이 나무의 성향을 가지고 있다라고 했던 것처럼 을이라고 하는 천간 역시 목의 기운, 즉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고요. 나무의 기운이라고 하는 것은 따뜻한 온기가 된다라고 어저께 간목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어저께 간목과 오늘 을목의 차이, 간목이라고 하는 을목의 차이는 같은 나무의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같은 목이면서 온기, 따뜻한 온기를 가지고 있는데, 어저께 간목은 양목이 될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음목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음목에 되겠고, 어저께 양목이었죠. 그래서 음과 양의 차이가 있다. 즉 양은 사람으로 치면 남자 같은 성향을 뜻하는 것이고, 음은 여자와 같은 그런 성향을 뜻하는 것인데, 양의 기운은 좀 겉으로 발산되는 그런 기운이라고 하면, 음은 안으로 축장되는 그런 기운을 말합니다. 나무로 치면 뿌리, 줄기, 땅 위로 드러나 있는 것이 양의 개념이라고 하면, 음이라고 하는 것은 땅 속으로 들어가는 뿌리의 개념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양이라고 하는 것이 강하다라고 봤을 때, 음이라고 하는 것은 좀 부드럽고 유연하다, 좀 연약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양의 개념이 단단하면 음은 좀 무르고 연한 그런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서도 간목과 을목을 보게 되면, 산에 갔을 때 예를 들어서 오동나무 같은 거라든가 소나무 같은 거라든가 전나무 같이 이렇게 좀 크고 굵직굵직하고 곧게 자라는 나무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양목인 간목이 되는 것으로서 우리가 표현할 때 대림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산에 가서 큰 숲을 이룰 수 있는, 큰 동량지목으로서 쓸 수 있는 그런 제목으로 쓸 수 있는 나무를 대림목이라고 하고,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참나무, 오동나무, 소나무, 전나무, 여러 가지 큰 나무들을 뜻하게 되는 것인데, 이러한 간목은 단단하고 곧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제목, 즉 동량지목으로서 용도, 쓰임이 있다라고 어저께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6월의 간목은 어떻게 배합을 하는 것인지 공부했는데, 오늘은 이제 상대적인 것으로서 같은 목이라 하더라도 음의 기운을 가지고 있는 음목, 양류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간목은 양목으로서 대림목이라고 한다고 하면, 을목은 음목으로서 양류목이라고 하고, 넝쿨식물 같은 것에 비유를 하거나 아니면 화초라든가 또는 화목에 이렇게 비유를 많이 하게 됩니다. 꽃을 피우는 나무, 꽃을 피우는 풀, 대체적으로 난초 같은 거, 장미 같은 거, 안개꽃 같은 거, 여러 가지, 쑥도 해당이 될 수가 있겠죠. 좀 사주 국세가 좋으면 난초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아니면 이제 국세가 좀 안 좋으면 갈대라든가 여러 가지 쑥이라든가 잡풀 같은 거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사주 국세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같은 을목이라 하더라도 격이 좋을 수도 있고 격이 좀 떨어질 수도 있게 되는 것이고,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역시나 다자란 성목이 됐을 때 간목은 단단하고 곧은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동량의 제목으로 써야 된다. 그래서 경금과 양목, 경금은 경금과 정화로서 기본적으로 배합을 하는 것이고, 사주가 너무 춥다라고 하면 병화를 아울러서 쓸 수도 있고, 경금이 약하다, 토로서 경금을 생겨해 줄 수도 있고요. 정화가 약하다라고 하면 간목으로서 또 다시 정화를 생겨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인 핵심 포인트는 간목은 경금 정화를 위주로 사주를 배합하는 것이 원칙이다라고 봤을 때, 을목은 동량의 제목으로서 작벌하는 용도가 없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따뜻한 햇볕과 적당량의 물이 있어준다라고 하면, 을목은 을목의 뿌리를 내리고 꽃을 피울 수가 있겠습니다. 병화가 약하면 간목으로서 병화를 생조해 주면 되는 것이고요. 개수가 약하면 그때는 관살인 금을, 개수를 생조해 주는 역할로서 쓸 수가 있겠고, 사주의 인성인 수가 너무 많게 되면 그때는 무토도 때에 따라서는 사용할 수 있겠으나, 을목은 기본적으로 병화 개수를 떠나서는 뭘 할 수 없다? 용신을 취용할 수 없다. 병화 개수가 위주가 되고요. 나머지 것들은 참작해서 쓸 수도 있고 안 쓸 수도 있다. 그래서 을목은 병화 개수, 간목은 경금
정화라고 하는 것을 일단 머릿속에 염두에 두시고 어느 원령에 태어났느냐에 따라서 병화를 먼저 쓸 것인지 개수를 먼저 쓸 것인지 또는 뭐 간목 같은 경우에도 경금을 먼저 쓸 것인지 정화를 먼저 쓸 것인지 구분해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거는 어디에 따라서 태어난 원령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 을목은 병화 개수를 위주로 생각하시면 된다 정도 알아두시고요. 자, 6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태어난 월령 6월입니다. 6월이라고 하는 때는 이제 일단은 백로가 되어야지만 신월에서 6월로 넘어오게 되고요. 백로와 추분이 바로 6월의 절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추분이라고 하는 것도 개념이 있겠지만은 백로라야지만 일단 월이 바뀐다. 신월에서 6월로 바뀐다. 그 다음에 6월은 가을이 되겠죠. 뭐 6월만 가을인 것이 아니라 신월과 신월, 그 다음에 6월 그리고 다음 달인 술월 또한 가을에 해당이 되고요. 가을의 기운은 어떤 오행이 강하다? 금이 기운이 강하다. 그래서 금왕절이 된다. 그래서 신월은 지난 신월은 금의 임간지, 포태법으로 임간지가 되는 것이고 6월은 금의 제왕지가 이렇게 되는 것이니 금의 제왕지가 되는 것이니 금이 실로 왕한 시절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술월 같은 경우에는 금의 기운이 없지 않아 있지만 이때는 토가 왕한 계절이니 이때는 원령 자체만 놓고 봤을 때 토가 왕한 걸로 보시고요. 신금이라든가 유금이라든가 천간으로 금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하면 토왕절인 술월이라 하더라도 다시 금이 왕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좀 융통성 있는 그런 유연한 사고를 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술충월이 원래 4개월이라고 해서 토가 왕한 계절인데 이 진술충월은 사주가 천변만화 여러 가지로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요 술월이 아니라 진술충월의 4개월 토가 왕한 계절은 잘 살필 필요가 있다. 근데 큰 틀에서 놓고 봤을 때 일단은 신유술월은 가을이면서 일단 금이 사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금이 원령을 득하고 있다라고 하는 정도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6월이 금왕절임에 반해서 6월은 목의 어떻다 여기가 절지를 지나서 태지가 되죠. 그래서 간목이라든가 을목이 신월 또는 6월에 태어나게 되면 목은 약하게 되죠. 간목이 6월에 태어나도 태지에 태어난 것은 약한 것이고 을목도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신약한 사주가 되는, 물론 이제 격국에 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을 수가 있고요. 또 간목이라고 하는 것은 양목으로서 제목으로서 쓴다라고 했지만 을목은 6월에 태어나게 되면 제목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꽃을 피우는 용도로 쓰기 때문에 마치 6월은 가을에 피는 꽃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들국화 같은 거 있을 수가 있겠고요. 코스모스 같은 것들도 있을 수가 있겠고 여러 가지 가을에 피는 꽃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을목이 6월에 생을 갖다가 생각할 때는 들국화 코스모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가장 먼저 뭐가 필요할까요? 가을 6월 같은 경우에는 지장간에서 금밖에 없죠. 자, 신월 같은 경우에는 신월은 그때 봤지만은 무토도 물론 있겠지만 이 안에는 임수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경금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이고 6월은 순수한 금밖에 없죠. 그러니까 기온은 서늘하면서 굉장히 건조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온은 하강하고요. 건조하다는 얘기고 신월은 기온도 하강하지만은 그래도 신중에 있는 임수가 있기 때문에 신월이 을목이 태어났을 땐 그래도 뿌리가 마를 염려는 없다라고 보지만 6월은 자칫 잘못하면 뿌리가 마르고 자칫 잘못하면 금에 의해서 을목의 뿌리가 손상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먼저 일단 개수라고 하는 것을 얻어서 을목의 뿌리를 배양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고요. 그래서 을목이 금에 의해서 극을 당하지 않고 을목의 뿌리를 배양해서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때는 따뜻한 온기를 얻어야지만 을목이 꽃을 뿌리로서 물과 영양분을 빨아들이고 그 빨아들인 물과 영양분을 겉으로 발산하죠. 그것이 바로 뭡니까? 그런 꽃을 피우는 거죠. 그래서 을목이 병화라든가 정화를 보게 되면 그걸 뭐라고 하죠? 목화통명이라고 해서 목화통명이 되게 되면 을목이 화초가 꽃을 화사하게 피는 것을 말하는데 만약에 을목이 6월에 태어나서 개수를 봤는데 화가 없다. 그럼 꽃을 피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 이제
풀이라든가 아니면 뭐 갈대라든가 꽃이 피지 않은 풀 같은 거 있죠.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것은 을목이 6월에 개수병화를 얻었느냐 얻지 못했느냐가 일단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을목의 뿌리가 뭐 인이라든가 지지로 인목이라든가 묘목 같은 데 뿌리를 둘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거는 금상첨화가 될 것인데, 일단은 병화 개수를 얻었느냐 또는 얻지 못했느냐가 가장 큰 관건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명식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명식 을목일간이 6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일단 사주로 볼 때는 일간의 특성을 살펴보고요. 다음으로 월지, 즉 원령의 특성을 살펴본 연후에 그 다음에 격국이라고 하는 것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꼭 필요한 절차가 되겠죠. 그래서 격국이라고 하는 것은 일간과 원령과의 관계를 살펴 사주 전체의 짜임이 틀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를 놓고 보는 것인데, 을목이라고 하는 것은 음목이 될 것이고요. 또는 그리고 월지 있는 유금은 음금이 되겠죠. 그래서 대 음의 관계가 되는데, 금이라고 하는 것은 목을 극하는 관계, 즉 월지에 있는 유금이 일간 을목을 극하는 관계가 되겠죠. 그래서 극아자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극아자는 육친으로 관성이 되겠습니다. 관성은 다시 두 가지로 구분해 볼 수가 있는데, 관성은 정관이라고 하는 것과 편관이라고 하는 것으로서 구분해 볼 수 있는데,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양대음 또는 음대양의 조화가 맞으면 이건 정관이 되는 것이고요. 편관 또는 칠살이라고도 표현하죠. 칠살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 또는 양대양이 됨으로 인해서 음양의 조화가 맞지 않으면 이거는 칠살 편관이 되는 것인데, 오늘은 일관과 관성과의 관계가 음대음의 관계가 성립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편관 격이 되는 것이고요. 또는 칠살격이 되는 것이죠. 칠살격, 뭐 두 가지 뭐 어떤 걸로 불러도 상관은 없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6월은 금이 제왕지라서 가장 금의 기운이 강한 때이나, 반대로 일간 자체가 약하죠. 신약한데 살이 왕하다. 그래서 신약, 살왕 또는 살중신경하다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약해서 왕한 관세를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약한 일간을 갖다가 생조 또는 방조해 주는 것이 필요합니다. 생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 인성으로서 도와주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방조해 준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비견겁제로서 방조해 주는 것을 뜻하는데, 비견겁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금목상전이 되는 것은 똑같은 것이니 일단은 먼저 인성을 넣는 것이 필요하다. 그때 인성은 임수보다는 개수를 얻는 것이 좋다. 이는 뭐예요? 음생, 음의 공이 있기 때문에 이때는 편인이라고 하더라도 이때는 정의는 임수보다는 개수 보는 것을 좋아하고요. 다음으로 병화를 얻어야지만 을목이 목화 통명을 이루어서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연지를 보게 되면 인목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인목이라고 하는 것은 을목이 뿌리를 둘 수 있는 글자 중에 아주 좋은 글자가 됩니다. 만약에 묘목이었으면 묘유충이 돼서 좋지 못했을 것이나 이는 인유 원지는 될 수 있을지언정 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능히 을목이 인의 뿌리를 둘 수가 있겠고요.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를 가지고 있습니다. 해수, 물론 이제 자수라든가 천간의 개수를 얻었다라고 하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해수 정도면 을목이 또 장생을 얻어서 뿌리를 둘 수 있으니 이때 을목은 조금 신강한 사주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는 것도 좋은 점입니다만은 문제가 여기서 생기죠. 임수가 천간에 투출되게 되면은 이거는 금이 왕한 계절이기 때문에 다시 해수가 있고, 해중에 있는 임수가 투출하게 되면 필요 이상으로 인성이 너무 많아지게 되죠. 이거 모왕 자세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이거는 자칫 잘못하면 수가 너무 많아서 을목 같은 작은 화초는 금방 물에 떠서 둥둥둥둥 떠내려갈 수가 있겠죠. 이걸 갖다가 수다 목부가 된다. 수가 많아서 수다. 물 숫자 많을 따자 물이 많아서 목부, 나무 목자에 뜰부자, 나무가 물에 뜬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수다 목부 또는 수범 목부, 물이 범람해서 나무가 물에 뜬다, 이런 개념으로 생각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무토가 있어서 임수를 제하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뭐냐면 물이 필요 이상으로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뭐 을목이 물에 뜰 정도는 아닌 것이, 여기에 이제 인의 뿌리를 그래도 튼튼하게 두고 있기 때문에 수범 목부까지 이르겠느냐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데, 간목 같으면 물이 뜨진 않을 거예요. 하지만 을목은
뿌리가 얕기 때문에 임수가 이렇게 투출하는 것을 결코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특히 금왕절에 이렇게 해수까지 있으면 이건 분명 10중 8구 물이 범람해서 을목이 물에 뜨게 되는 걸로 볼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월간의 기토라고 하는 것은 물론 이제 재성이죠. 재성이 이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을 하면 좋을 것이나 이거는 기토 가지고 임수를 제방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또 이제 기토 탁임이 돼서 사람들이 이건 좋지 못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을목 입장에서 기토 탁임이 되는 것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은 임수가 너무 왕해서 을목 자체가 뜨는 것은 수다목부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무토였으면 좀 더 좋았을 것이나 이게 기토이기 때문에 제방이 되지 않는 그런 단점이 있겠고 그 다음에 인중병화 암장되어 있는 지장간 인중병화는 있다 하더라도 병화가 투출되지 않았으니 이때는 뭐다? 그렇죠. 조우가 조금은 부족하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생지는 어떤 생지를 얻는 것이 좋을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생시 제일 먼저 병자시를 볼 수가 있겠죠. 병자시가 되게 되면 일단 병화가 천간에 투출되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그죠? 6월에 해수까지 있고요. 시제 자수까지 있으면 금왕절에 숙살지기가 왕할 때 금수왕량이 되죠. 왕량하다라고 하는 것은 금수가 너무 많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해서 임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것은 제 아무리 정인이라 하더라도 결코 좋지 못하다. 특히나 만약에 이런 상태에서 금수운을 가게 되면 이거는 내가 봤을 때는 10중 8구 을목 수다 목보가 될 수밖에 없겠죠. 이렇게 되면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렇죠. 목화운으로 가서 차라리 목화가 좀 세력을 얻는 것이 좋은 것이지 금수운으로 가게 되면 이건 수가 너무 많아지게 되면 병화가 투출되어 있다 하더라도 한습이 너무 많아진다라고 하는 단점이 있게 될 것입니다. 병술시가 되면은 병자시보다는 좀 좋은 점은 뭐냐면 천간으로 무토는 아니더라 하더라도 술토 하나로 무토가 범람하는 것 정도는 방비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이 술토가 있으면은 물이 넘어올랑 말랑 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는 인의 뿌리를 두고 미약하더라도 술에 이렇게 술중 정의 뿌리를 둘 수가 있습니다. 술의 천문 이런 것 원래는 잘 얘기는 하지 않는데 천문이 있는 사람들이 대체적으로 의술이라든가 생살여탈것, 사사지직을 갖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도 볼 수 있죠. 이런 경우에는 뭐 목화운으로 가도 나쁘지 않고요. 이런 경우에는 금수운으로 가도 제가 볼 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이 무인시 같은 경우는 좋을까요? 나쁠까요? 무인시 같은 경우에는 요거 해수하고 인목하고 뭐가 되죠? 인해 합목이 되죠. 인해 합목. 그 다음에 뭐 인유 원지는 그런 크게 신경 쓸 바는 아니고요. 무토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무토가 지지에 뿌리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럴 때 이렇게 제가 무토가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면 또 어떤 분들이 또 그런 얘기를 해요. 인중에 무토, 해중에 무토 있는데 왜 뿌리가 없습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인중에 무토, 해중에 무토는 없는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지지에서 사화가 있다라고 하면 사중의 무토는 쓸 수가 있습니다. 사중 병화가 같이 있기 때문에. 하지만 인중에 있는 무토라든가 해중에 있는 무토 또는 신중에 있는 무토는 있어도 그냥 힘이 없는 무토다 생각하시고 무토가 투출을 한다 하더라도 인해에 있는 무토에는 뿌리를 두기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인해한목에서 목이 왕해지게 되니 천간으로 간목이 투출되진 않았다 하더라도 이 무토 가지고 임수를 제할 수 있는 공력이 크다 작다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은데 이런 생시를 잡는 것은 결코 뭐 제가 봤을 땐 바람직하지 않고 더해서 기묘시 같은 경우는 무토도 능력이 없는데 기묘시 기토 또 하나 얻는다 하더란들 수가 많게 되면은 결국은 사수동류가 돼서 없어질 것이고요. 그 다음에 경진시 같은 경우에는 뭐 금왕절에 경금 투출돼 있으니까 정관격이다? 아니죠. 이거는 칠살격에 경금 투출하면 그냥 살중신경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제가 이거를 아까 신약관왕이라고 이거 신약관왕이 아니라 이게 또 잘못 말해. 신약사랑 맞죠? 살중신경. 가끔 이렇게 엇갈려서 저도 원령 자체가 칠살격이기 때문에 정관이 투출되어 있다라고 해서 정관격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이거는 전체적으로 칠살격의 살중신경한 국세가 되는 것이고 진토가 있으면 어차피 진토는 다시 금을 생하는 역할을 할 뿐, 그 다음에 을목이 있으면 자꾸 경금하고 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거 비유하자면은 불길 속으로
뛰어드는 나방과 같은 거예요. 병금은 불길이고요. 을목은 나방이죠. 들어가는 순간 나방이 타 죽겠죠. 을목이 경금을 보는 순간 경금의 날카로운 칼날에 을목이 상처를 받겠습니까? 안 받겠습니까? 떨어져 있는 것이 좋은데 이렇게 붙어 있게 되면 반드시 을목 입장에서 정관이라 하더라도 저거는 나한테 도움이 된다 안 된다? 절대 되지 않는다가 맞고요. 그 다음에 신사시는 더욱 경진시보다 문제가 되는 것은 사해상충까지 되죠. 사해충까지 되면서 유중에 있는 신금이 투출하게 되니 원안적인 칠살평관격의 살충신경하고 100% 이 신금 을목을 갖다 극하게 되니 경진시 신사시는 고르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차라리 갑신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되게 되면 이건 반드시 다시 금의 왕이지죠. 반드시 목화운으로 가야 되고, 을묘시 당연히 목화운으로 가야 된다. 이모시 같은 경우 조금 애매할 수는 있습니다. 이모시 같은 경우에는 오화를 받기 때문에 이걸 또 어떤 분들은 오화하고 인하고 합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만약에 인하고 오하고 합할 것 같으면 해수하고 인목하고 먼저 합을 하죠. 인해 합도 되지 않고요. 인해 합도 되지 않고요. 6월에 그 임수 하나도 버거운데 다시 일지 해수까지인데 임수가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건 수가 많은 거예요. 수가 굉장히 많은 겁니다. 이 임수는 제해야 되는 거예요. 수다 목부가 되기 때문에 제 아무리 오화가 있다 손 치더라도 운은 어디로 가야 된다? 그래서 목화 운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된다 하더라도 개미시 마찬가지 되겠죠.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병자시 정해시가 되면, 병자시면은 그냥 남녀 불문하고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생시가 될 것 같고요. 정해시는 구조는 같다 하더라도 정화 가지고 조우할 수 없으니 정해시는 남자로 태어나기에는 조금 부적절한 생시가 될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병술시 같은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죠. 요것도 마찬가지로 금수운으로 가나 목화운으로 가나 나쁘지 않은데, 병술시는 제가 봤을 때는 병술시는 남자로 태어나면 좋을 것 같고요. 병자시는 여자로 태어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정리를 한번 해보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병자시 새벽이고요. 새벽이나마는 이제 밤 11시 반에서 자시니까 그 다음날 1시 반 이때 병원에서 아기 낳기가 힘들고요. 술시 정도면 때를 쓰면은 어느 정도 될 수가 있으니, 만약에 오늘 아이를 낳아야 된다 그러면 병술시 정도 나면 그래도 좀 무난한 생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드리도록 하고요.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